또요? 대체 몇 번째예요? 미안해. 금방 다녀올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새벽 4시 53세 김민수는 이번 주에만 5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82살 아버지가 또 사라지셨다는 전화였지요. 공원, 찜질방, 버스 정류장. 아버지는 매일 밤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손에 40년 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첫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열쇠였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베개 밑에서 울렸습니다. 민수는 잠결에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인지. 여보세요? 중앙파출소입니다. 혹시 김진수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공원에 계십니다. 추우신 것 같은데 모시러 오시겠어요? 민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요? 대체 몇 번째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주워 입으며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53살 김민수.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전화를 5번째 받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첫날은 찜질방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지하철역이었지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원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김진수 어르신은 올해 82이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 민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 집을 나가시는 걸까요? 왜 새벽마다 어딘가로 가시는 걸까요?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 빨리 악화됐지요. 병원에 입원하신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식사도 잘하셨고 산책도 다니셨지요.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셨습니다. 냄비가 거무죽죽하게 타버렸지요. 집 근처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헤매고 계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아버지 댁에 자주 들렀지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집에서는 아내가 지쳐갔습니다. 당신, 정년까지 2년 남았어요. 우리 노후는 어쩌려고요? 아내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3달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동생과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을 알아봤지요.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린 날을 민수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요양원 말이냐?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텔레비전을 보시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간다. 아버지,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안 간다고 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의 낯선 모습이었지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새벽 3시에 민수에게 전화가 왔지요. 지하철역 대합실에 계셨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 나가신 거예요? 집에 있고 싶어서. 여기가 집이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가방 하나를 가슴에 안고 계셨지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집을 나가셨습니다. 찜질방, 공원, 버스 정류장, 어디든 상관없이 그저 집을 떠나셨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싫으시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안 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럼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요양원은 안 간다. 민수는 공원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파출소 직원이 벤치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담요 한 장을 덮고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그 가방이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항상 그 가방을 들고 나가셨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민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가자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희끗한 눈썹 사이로 주름이 깊었습니다. 민수보다 키가 크셨던 아버지는 이제 많이 작아져 계셨습니다. 민수야,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담요를 접어 차에 실었지요. 가방도 함께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을 하며 백미러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그렇게 싫으시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이기적이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정말 무서워서 그래. 뭐가 무서우신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안고 누우셨지요. 민수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푹 주무세요. 민수가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민수야, 네, 다음 주 월요일이지. 요양원 가는 날.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이미 날짜를 잡았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수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지요. 회사 출근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우신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서워서. 무엇이 무섭다는 걸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였지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말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민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귀를 세우고 거실 쪽을 들었지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 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역시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 민수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지요. 또 나가시네요. 민수는 대답 없이 옷을 걸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그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민수는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그저 앉아 계셨지요. 어디로 가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이 아닌 곳에 계시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앞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민수야, 언제부터 있었니? 조금 전에 왔어요. 집에 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으셨지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추우세요? 감기 걸리십니다. 괜찮아. 민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화요일 밤에도 아버지는 나가셨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찜질방이었지요. 목요일에는 다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음과 싸웠지요.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물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집안 일이 좀 있어서요.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 잘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셨대요? 공원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 몰라요? 이웃들 수군거리는 것도 모르고요? 알아요. 알면서 왜 그냥 있어요? 강제로라도 모셔야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제로요? 우리 아버지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밤 쫓아다닐 거예요? 당신 몸 망가지는 건 상관없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쳐서였지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요? 뭐가 달라질 건데요? 아내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민지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지요. 오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지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날짜 잡았어. 요양원. 아버지는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매일 밤 나가시기만 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강제로라도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겨울 되면 정말 위험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11월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지요. 그래야겠지. 오빠 힘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셨지요. 산책을 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그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요. 민수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거다. 돌려줘. 아버지가 다가와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 다시 넣으셨지요. 민수를 노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안으셨습니다. 민수는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가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지요. 걷다가 문득 실버타운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요양원으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였지요.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타운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든 노인이었지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로비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보시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로비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몸을 돌리셨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나오셨지요. 민수는 더 멀리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입구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셨지요. 무서워서. 작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려 걸어가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신 걸까?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지요. 어르신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우신 걸까요?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요. 아버지, 내일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짐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알았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푹 주무세요.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내일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새벽 전화도 없을 것입니다. 아내도 편해질 것이고 회사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짓눌리는 것 같았지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민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는 깨끗했습니다. 옷장문이 조금 열려 있었지요. 민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보였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공원도 아니고 찜질방도 아니었습니다. 옷까지 챙겨가셨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공원을 5군데 돌았습니다. 찜질방 3곳을 확인했지요. 지하철역마다 들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는 건 아닐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실버타운 상담실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김진수 어르신 보호자이신가요? 어르신께서 저희 로비에 계신데 지금 갑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실버타운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로비 불빛이 환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상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쪽 소파에 계십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웅크린 채로 계셨지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신 흔적이었지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더욱 꼭 안으셨지요. 무서워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떨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상담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으로 받으셨지요. 다른 손은 여전히 가방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로비를 둘러보셨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텔레비전, 소파들, 그리고 복도 너머로 보이는 방문들. 집에 가요. 오늘은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가야지. 네. 오늘 가기로 했잖니. 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셨지요. 민수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달라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친구들도 많이 계시고. 알아. 아시면서 왜요? 무서워서 그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무서우신 건데요? 아버지가 가방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시더니 천천히 지퍼를 여셨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였습니다. 모서리가 많이 달아 있었지요. 아버지는 수첩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이. 이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버지가 수첩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손이 떨렸지요. 표지를 보았습니다. 1985년.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난 해였지요. 민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면 알아.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셨지요. 민수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지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읽어봐. 천천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지요. 상담 직원도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민수와 아버지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지요. 민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지, 왜 매일 밤 집을 나가셨는지, 왜 요양원을 그렇게 거부하셨는지. 아버지, 혹시. 민수가 말을 못 잇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지요. 나도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어. 그때 나이가 42였지. 너랑 비슷했어. 민수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 평생.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 수첩 안에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지요. 아버지, 다 읽어. 하지만
제발, 다 읽어줘. 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8일.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신다. 직원이 말했다. 매일 현관 앞에 서 계신다고. 나는 대답했다. 거기가 더 좋으시다고. 민수의 목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4월 2일. 오늘도 면회를 못 갔다. 회사 일이 바빴다. 아내는 임신 중이라 힘들어한다. 민수가 곧 태어난다. 아버지께 전화드렸다. 목소리가 작으셨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던 해였지요. 아버지는 42이셨고 할아버지는 70이셨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자신의 나이처럼. 1985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식사를 거부하신다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주말에 가겠다고 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5년 5월 10일. 드디어 면회를 갔다.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다. 나를 보시더니 우셨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설득했다. 여기가 더 좋다고. 친구들도 있고 간호도 받으실 수 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만 하셨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5월 28일. 아버지께서 폐렴에 걸리셨다고 한다. 병원으로 옮기셨다. 내일 가봐야겠다.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비어 있었지요. 그 다음 페이지도. 민수는 계속 넘겼습니다. 여러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글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985년 6월 15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눈물 자국 같은 것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없으셨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회의 중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렀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모두들 좋은 아들이라고 했다. 효자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6월 20일. 아버지 방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내게 쓰신 편지였다. 읽을 수 없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편지 아직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읽지 못하고 버렸어. 겁이 나서. 민수는 다시 수첩을 보았습니다. 1986년 6월 15일. 아버지 기일이다. 1년이 지났다. 잠을 못 잔다. 악몽을 꾼다. 아버지께서 현관 앞에 서 계신 꿈.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6월 15일. 5년이 지났다. 민수가 5살이 되었다. 아버지를 닮았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또 넘겼습니다. 1995년 6월 15일. 10년이 지났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좋은 아들은 아니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첩에는 매년 기일마다 쓴 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년 같은 날 아버지는 계속 쓰셨습니다. 2000년 6월 15일. 15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010년 6월 15일. 25년.
민수가 결혼했다. 축하해주면서도 생각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를 못 보여드렸다. 2020년 6월 15일. 35년. 아내가 떠났다. 이제 혼자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한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9월 1일. 최근이었습니다. 민수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겁이 났다. 아버지처럼 나도 외롭게 죽게 될까? 집에 가고 싶다고 울게 될까? 민수에게 전화하게 될까? 그리고 민수도 나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눈물이 떨어졌지요. 민수야, 아빠가 이기적이지? 하지만 정말 무서워.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너를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민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 로비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40년 동안 혼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매년 기일마다 쓴 그 글들. 악몽과 불면증. 평생 짊어진 죄책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고 있었네요. 일이 바빠서, 아내가 힘들어해서,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다 핑계였어요. 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 나도 그랬어. 똑같은 핑계를 댔지.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첩을 받아 가방에 넣으셨지요. 아버지, 집에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안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뭔지. 좋은 시설도 친절한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이었어요. 가족이 있는 집.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할아버지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거 아버지 대신 제가 할게요. 저는 아버지를 집에 모실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봤지요. 민수는 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에 가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실버타운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 아들 준호,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동생 민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계셨습니다. 문을 닫고 쉬고 계셨지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85년의 일을.
요양원에 모셨던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던 것, 폐렴으로 돌아가셨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동생 민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요. 우리가 모시죠. 제대로.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요. 가족인데요.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방 좁지만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방 만들어 드려요. 아니야. 내 방은 내가 써야지. 괜찮아요. 전 대학 졸업하고 곧 독립할 거잖아요. 동생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제가 주말마다 올라와서 도울게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제가 할게요.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준호의 방을 아버지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대를 옮기고 옷장을 정리했지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난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사 오신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그 가방. 민수는 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요.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구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아내, 준호, 그리고 아버지. 동생 민지는 부산으로 돌아간 뒤였지요.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국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드셨지요. 이 김치, 맛이 좋구나. 시어머님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맛이 나는구나.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지요.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은 취소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아내는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봤지요.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밤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방도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으셨지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지요. 손에 그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이거 이제 버려도 될 것 같구나. 아버지가 가방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민수는 가방 속 수첩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의 기록. 아버지의 고통.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아버지는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민수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할아버지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아버지, 미안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민수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찬을 집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행복하다.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요. 민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잠깐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낡은 수첩이었지요. 이거 봐라. 아버지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민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할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손자가 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집으로.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민수가 곁에 있으니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눈물이 떨어졌지요.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행복한 눈물이잖니. 네. 그래요. 민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비싼 요양원도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것, 집에 있는 것,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할아버지도 계실까요? 이제는 웃으며 지켜보고 계실까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여기가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 모두의 집.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침이에요. 응, 나간다.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지요. 잘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어. 꿈도 안 꿨어. 그럼 식사하러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아내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4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민수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아내, 아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곳, 함께 있고 싶은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민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